2번에 보면 이게 도함수를 갖고 그러면 F1이 얼마가 되느냐 5가 되고 F4가 1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루트의 1 플러스 f 프라임의 x의 이 녀석의 제곱에 dx 값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곡선의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두게 되면 x가 t에 관한 함수 t 그 다음에 y도 t에 관한 함수 gt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을 쟤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되겠죠. 각각을 미분하게 되면 쟤는 속도가 됩니다. 수사상으로 나오는데 얘를 각각을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와요. 속도가 뭐가 된다? 그냥 f 프라임 t의 g 프라임 t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f 프라임의 t를 제곱하고요. g 프라임 t를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 속력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속력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얘도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얘가 가속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속도는 다시 뭐가 되겠어요? 루트 씌워서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곱하고요. 더블 프라임의 t에 얘도 제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뭐다? 가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속력에다가 루트의 f 프라임 t의 제곱이고 더하기 g 프라임 t에 얘를 제곱해가지고 속력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느냐 하면 곡선의 길이입니다.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곡선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곡선 길이를 얘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뭐 다 정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형태 우리가 많이 다뤄왔었던 양함수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함수 형태가 되면 여기 있는 이 x를 뭐라고 둔다? t라고 둡니다. 그러면 t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겠어요? ft가 되겠지. ft가 되면서 얘를 미분합니다. 1이고 얘를 미분합니다. f 프라임의 값이고 얘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고 루트 씌워가지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dt 해주면 결국에는 뭐랑 동일하다? 곡선 길이랑 동일하겠지. 오케이? 곡선 길이잖아요. 오케이? 곡선 길이입니다. 그럼 어디? 의미가 곡선 길이가 수식 한 개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일단 점을 찍어 봅니다. 점을 찍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4까지인데 4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네.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온다네. 그러면 이거 두 개 이어주겠죠. 뭐해? 이게 최단거리잖아. 오케이? 이게 최단거리잖아. 성분의 길이가. 끝. 오케이? 다르면 그냥 바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뭐야? 4 5인가? 3대 4대 5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애 나오고
1이 왜 나오냐고. 1이 왜 나오냐고. 양함수 형태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곡선의 길이라고. 양함수 형태에서는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1이잖아. 그래서 1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됐지? x가 ft 형태, y가 gt 형태인데 y는 fx 형태에서는 x를 그냥 t로 두는 거야. 이거 그대로 적용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t, 얘는 f 이렇게 변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5번 봅시다. 자, y는 코사인의 n의 x가 됩니다. x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변곡점의 y좌표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변곡점이 있을 거고 이 변곡점의 y좌표를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an이라고 했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보면 되겠죠? 아, 뭘 해주셔야 돼? 변곡점이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이네. y 프라임 먼저 구해야 됩니다. y 프라임 구하면 n의 코사인의 n-1승의 x 되는 거고 마이너스 sin x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미분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여기에 n에 n-1이 있을 거고 코사인 x에 n-2승 x 차수 하나 떨어지지만 코사인 x가 또다시 마이너스 사인 x로 나갈 거니까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의 코사인의 얘 어차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니까 n승의 x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자, 이런 거 할 때 묶어낼 거 잘 묶어내야 되겠지. n 묶어냈어요. 없앱니다. 그 다음에 n-1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코사인의 n-2승의 x로 없앱니다.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의 제곱 x만 남겠죠. 오케이? 그래서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n-1 하나 남아있고 사인의 제곱 x 하나 남아있고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우리가 0에서 2파이에서는 이 상황이 무조건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뭐로? 알파로 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얘를 알파로 둔다라는 겁니다. 알파로 두게 되면 n-1에 사인 제곱 알파 마 코사인 제곱 알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코사인과 사인이 등장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게 뭔데? 탄젠트로 만들 수 있느냐? 당연히 탄젠트로 만들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탄젠트 제곱의 알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이항하면 1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n-1분의 얼마? 1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얘는 이제 뭘 이용한다? 결국에는 활용하면 되겠죠. 관계식으로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위에 한번 봅시다. 결국에는 변곡점에 y좌표를 an이라 뒀으니까 뭘 대입하면 된다? 저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an이라는 녀석이 코사인의 알파에 그냥 n승이라고 두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문제에서 극한이 뭔데 an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랑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의 n승과 동일하므로 자 탄젠트랑 엮어서 생각하면 되겠네. 얘 뭐 해주면 돼요? 더하기 1 해주고 여기도 더하기 1 해주면 얘가 시컨트 제곱의 x가 될 텐데 x가 아니죠. 알파가 될 텐데 얘는 역수가 될 거니까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데 n-1분의 n-1 그 다음 여기 1 있으니까 이렇게 n이라고 적어주고 난 다음에 역수 취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n분의 n-1의 몇 승이다? n승이다. 이게 뭐예요? 결국 2랑 관련돼 있겠죠. 2랑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살짝 적어서 정리해 봅시다. 1 마이너스 n분의 1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n승입니다. 마이너스 n승이고 그 밖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1승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 리미트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오케이? 됐지? 2의 마이너스 1승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가봅시다. 뭐라고 볼 거야? 여기서 보면 6번입니다. 그럼 fx가 있어요. fx가 ln x 마이너스 ln a 그냥 이렇게 적을게.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값이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됩니다. 근데 얘 역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지금 g가 되는데 이 g 위에 점 사이의 거리를 LA라고 하자. 됐죠? 자, y는 fx 위에 있는 점과 곡선 y는 gx 위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근데 살짝 이미지를 그리면 이렇게 lnx 그래프가 그려있고 y = 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최단 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한 이 정도쯤 되겠네. 뭐가?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과 이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나요?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겠죠. t,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ln에 t-ln-a라고 잡으면 되겠고 문제는 어떤 값을 알 수가 있다?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자, 얼마가 되겠어요?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는 미분하게 되면 t분의 1입니다. 따라서 t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 어떤 점이야?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1,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lnA가 되겠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네. 거리를 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별이라고 두면 이 별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 별이라는 녀석이 LA가 되겠죠. 오케이? 이 별이라는 녀석이 LA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이제 정리 한번 봅시다. 여기가 x 빼기 y는 제로니까 루트 2분의 여기 1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1 플러스 lnA가 됩니다. 자, 이거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겠지. 이게 뭐가 된다? LA가 된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루트 2에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1 플러스 lnA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면 거기 2루트 2가 있죠. 그리고 어디? LA가 있는데 구했죠. 루트 2에 1 플러스
ln a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3루트 2가 됩니다. 약분 쳐주고 정리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ln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오케이? 됐죠? A의 모든 합을 구하라.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2.7 곱하기 2.7 해야 되잖아. 3이 6승이잖아. 729잖아요. 729니까 7.29가 되겠지. 맞나? 2, 4, 3 맞죠? 그 다음 여기가 2.7이잖아요. 아 이거 계산 좀. 3, 4, 5, 6, 7이지. 5가 5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5가 답이 되겠네요. 네? 8번 봅시다. 자, 8번은 봐봐. 8번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랑 앞에 뭐가 있느냐면 f 인버스 x가 있으면서 인테그랄 fa fb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더해지면 자, 얘는 볼 것도 없어요. 뭐다? 윗끝은 윗끝끼리 곱하는 겁니다. BFB 그 다음에 아래 끝은 아래 끝끼리 곱하는 겁니다. FA랑 A를 곱하는 거 빼주면 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접근한 방식이 여러 가지야. 그러면 여기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B가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갔었을 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가 이렇게 있어요. 증가함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느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의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살짝 어떻게도 접근해 줄 수 있느냐 하면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Y의 DY로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얘는 누구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의 함수가 y는 fx라고 둔다라면 자 다시 요 관계에서 바로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느냐면 f 인버스 y가 바로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결국 f 인버스 x가 여기서는 x로 취급당하니까 x랑 dy를 곱해서 fa에서부터 fb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y축이라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뭘 뜻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 y의 dx, dy의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동일한 거잖아. 자, 근데 얘는 전체 넓이 어디에서? BFB에서 BFB에서 뭘 빼주면 돼요? AFA를 빼주면 되고 또 누굴 빼주면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만 이항한 게 1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잘했나요? 얘를 이항한 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끝이지. 1이랑 2 곱하고 2랑 3 곱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된다? 그냥 빼주면 된다. 오케이? 잘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넘어가서 16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f의 1 플러스 x라는 거랑 f의 1 마이너스 x라는 거랑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f의 2 플러스 x랑 f의 2 마이너스 x가 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f 프라임의 x의 dx가 4가 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의 fx의 뭐다? f 프라임 x의 dx가 6인데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인테그랄 어디서? 1에서 8까지 fx dx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봐. 일단은 누구부터 눈에 들어와? 얘가 눈에 들어오고 얘가 치환적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얘가 치환적분입니다. 그렇다라면 누구를? fx를 누구로? t로 치환하면 되는 거고, 인테그랄 0 집어넣으면 f0가 되고 1 집어넣으면 f1이 될 텐데 0에서부터 1까지 f0에서부터 f1까지 여기는 ft가 되는 거고 뒤에는 어차피 dt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앞선 조건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보니까 요 녀석은 그냥 f1에서 얼마까지? f0까지 뺐었을 때 4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딴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그냥 적분 구간이 있을 텐데 적분 구간 사이의 거리가 4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분 구간 사이에 4라는 얘기야. 자, 저기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쟤는 1에서 대에서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 얘랑 얘랑 콜라방을 시켜봅시다. 얘랑 콜라방을 시켜봅시다. 물론 1이라는 녀석과 2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1에 대해서도 좌우 대칭, 2에 대해서도 좌우 대칭,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가겠니? 뭐 이런 식으로 가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쳐. 2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고 얘가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겠지. 맞죠? 요렇게 요런 부분들 요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쟤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가나?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겠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는 이 녀석도 그냥 요 부분이 그대로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말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특징이 뭐냐? 당연히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 또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또 그릴 수가 있겠죠. 또 누구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그림 그리다 끝나겠네. 3, 4, 5 있어요. 여기 있는 거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쭉 가가지고 여기서 이게 대칭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어질 거고 여기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거고. 몰라 일단 그렸다 쳐. 금방 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대칭성보다는 주기성이 만들어지는 4개짜리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됐지? 4개짜리 4개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칸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그림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에 1 더하기 여기 얼마가 되느냐 하면 1 플러스 x입니다. 자, 요 내용에 의해서 F에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랑 동일하겠지.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F에 2 마이너스 x랑 동일하죠. 뭐 이런 건가? 그럼 얘는 F에 마이너스 x는
주기가 그냥 2네. 주기가 4라고 보면 주기가 2네요. 주기 2네요. 주기 2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끝났는 아닌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있죠. 얘는 끊으면 되잖아요. 간격이 얼마나 되는데 7이 되겠네. 간격이 7이 되는 거고 간격이 4짜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4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6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전제부 값이 6이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6이 된다는 얘기니까 저기 있는 조 녀석 뭐가 있어요? 1에서부터 3까지 있을 거고 3에서부터 맞나? 1에서부터 4까지 4까지 하시면 되겠네. 4까지 4에서부터 8까지인데 4까지 간격이 얼마? 6. 오케이? 알았어요?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의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은 어차피 절반은 3이고 절반은 3이잖아요. 2분의 3 여기 2분의 3이 되겠네. 절반은 3이 돼. 여기 얼마라고 해주면 돼? 4분의 3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4분의 3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6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4분의 3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됐다? 2분의 9가 되겠네. 됐지? 여기는 3까지 밖에 못 채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됐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조각조각 이 넓이들은 같은 거니까 다 됐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간격이 4짜리니까 한 조각에 이게 여기에 4조각이 있거든요. 4조각인데 그러면 4조각이 있으니까 한 조각이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7개 있다고 쳐도 되겠네. 2분의 3이 여기 간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7조각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0에서부터 4까지니까 4조각이야. 4조각이 6개인데 7조각이 몇 개냐고. 그 문제가 동일한 거죠.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뒤에 좀 한 문제 정도 남았으니까 쉬었다 합시다.